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지난주 결국 다우존스 지수가 4만 포인트 선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한 주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시선도 더욱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체린 앵커와 함께 뉴욕 증시 특징주 먼저 살펴보시죠. 네, 드디어 다우 4만 포인트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 증시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썼던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는 128년이라고 하는 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증시를 상징하는 대표적 지수인데요. 때문에 4만 포인트 돌파는 역사적 이정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스톤 달성을 떼놓고 보면 이날 금요일 미국 증시는 잠잠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2% 오르면서 5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기술 섹터가 0.3% 내리면서 시장 대비 가장 약세를 나타내는 하루였는데요. 반도체주들 하락의 여파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2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이 시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월가의 전망은 아주 낙관적입니다. 다만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를 혹시나 맞추지 못할까 하는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주가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전일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 AI 전용 칩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공급이 지연되자 AMD와 손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2% 가까운 낙폭, AMD는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날은 테슬라가 1.5% 오르면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중국발 호재가 전해졌던 영향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자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기업들을 모아둔 목록 화이트 리스트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국에서 모은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FSD 기술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기대감을 받아가는 흐름이었고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 역시도 올랐습니다.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부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3.65%의 오름세 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방어 섹터로 가보면은 월마트의 주가가 이틀 연속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커머스 부문 매출이 22%나 증가했는데 이 22%라는 숫자가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업부 대비했을 때 2배 더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월마트를 가치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주로도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날 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종 원자재 관련주들도 이날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선물 가격에서 금, 은, 구리, 팔라듐 등 각종 비철금속의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었는데요. 특히 구리 선물 가격이 3%대 오르면서 이 미국 최대 구리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4%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죠.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프리포트 맥모란에 대한 포지션을 3배 늘렸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딧입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레딧은 오픈 AI의 챗 GPT 기능을 마음껏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픈 AI는 AI 모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레딧의 데이터를 마음껏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give and take가 되는 건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레딧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700억 원 이상 증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딧의 주가 크게 탄력을 받아갔고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에서만큼은 아마존보다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 분야에서는 대장주 격으로 평가되는 종목인데요. 이 블룸버그 로에서 올라왔던 보도 내용입니다. 레카 AI를 $1 billion, 1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카 AI는 구글과 메타 출신 연구원들이 약 2년 전에 설립했던 스타트업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생성형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M&A를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밈 주식들도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밈 주식들은 이날 대부분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SEC 공시를 통해서 보통주 4,500만 주에 대한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예비치를 발표했는데 급격한 매출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0% 가까운 폭락세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패러데이 퓨처입니다. 한때는 중국판 테슬라다라는 별명으로 또 잘 알려졌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일까지 5일 연속 3,000% 폭등을 했다가 이날 시장에서는 40% 이상 폭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1달러 정도 되는 페니스탁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은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보면 좋을지 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이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아침이 굉장히 또 바빠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한눈에 정리한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의 증시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5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받아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4만 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다면 이것을 과연 수성을 해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번 주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뉴욕의 주요 주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며 S&P 500과 나스닥은 4주 연속, 다우존스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고 S&P 500도 처음으로 5,3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5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실적을 내놓는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한다면 랠리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들어 주가가 2%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시장이 추산하는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 변동률은 약 8%입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을 내놓은 뒤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마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 순마진율이 56%를 뚫어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매출과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 결정이 됐을 텐데요. 2023년 2분기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2023년 4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는 16.4% 주가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매출이 한 245억 달러 선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EPS 추정치는 5.58달러 선에서 일단 월가의 중간값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지 또는 인라인으로 나오게 될지 그 부분 일단 체크포인트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주요 AI 일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현지 시간 21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맞춤형 자체 AI 칩 있죠. 코발트 100이 이번 주에 애저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테크크런치의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빌드 일정을 통해서 AI PC에 대한 비전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저희 이 시간에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될 텐데요.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왕 CEO가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고요. 우리 기업들과도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발표 2개 직접 나섭니다. AI 시대 메모리 그리고 CXL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낸드 솔루션입니다. ZUFS 4.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챗 GPT를 출시를 하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에는 초슬림 아이폰에 대한 루머가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루머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기존 모델보다 더 얇은 아이폰을 이르면 내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을 인용해 애플의 관련 프로젝트 관계자가 애플이 현재보다 더 슬림한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출시되는 아이폰 17과 함께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코드명 D23으로 불리는 이 기기에 A19라 불리는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기존 모델보다 얼마나 더 얇은지 등 구체적인 스펙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더 얇은 모델이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이 새로운 하드웨어 쪽을 특히 아이폰에 집중해서 내놓을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애플이 이제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라는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초슬림 아이폰, 특히 지금 애플 아이폰 라인 중에 최고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프로맥스보다 더 비싼 초슬림 아이폰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손을 잡기로 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오픈 AI의 최근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GPT-4-5를 발표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올 여름에 GPT-5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 3월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PT-5는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인간처럼 사고하는 GPT-5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픈 AI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GPT-4-5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GPT-5는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그런데 오픈 AI의 최근 모습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샘 올트먼 축출 사태 때 CEO로 추대가 됐던 일리아 수츠케버는 지난주에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또 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오픈 AI의 이사진이라던가 경영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너무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굉장히 길게 남기고 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픈 AI의 경영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만큼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인공지능 칩을 공급받기 위해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미국 등 외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처리해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현지에서 학습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를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테슬라는 이 밝은 하늘색 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했을 때 상당히 그렇게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기차 수요인데 이것이 과연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까요.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도 상당히 좋은데 구리는 훨씬 더 좋다라는 밸런스의 기사인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유가는 1%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79.5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은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66,000달러 선 지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금과 은, 구리 가격일 텐데요. 금과 구리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금은 2,414달러 선에서 구리는 무려 3.55% 추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은도 지난 금요일 6%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 투자 포인트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